네, 안녕하세요. 분양매스케 김진수 기자입니다. 5월에는 대단지로 공급되는 곳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위원님과 함께 핵심 단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NH농협은행 월백자문센터 윤수민 부동산 전문위원입니다. 네, 오늘은요. 엘리프 남유래역 에듀포레 그리고 대구 버머 아이파크 청약 결과 살펴보고요. 5월에 분양하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그리고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그리고 울산에서 분양하는 라엘에스 1, 2단지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이 어렵습니다. 북수원 이목지구 네. 디에트르 더 리체. 네. 네, 서울과 가장 가까운 신도시인 위례와 붙어있는 단지죠. 엘리프 남유래역 에듀포레 4월에 청약을 진행했어요. 여기 청약 경쟁률이 어땠죠? 네, 엘리프 남유래역 에듀포레 산에 있고 그리고 교육이 좋다라는 이제 강점을 내셨던 네이밍이었었고요. 평균 경쟁률이 43.73대 1로 1순위 마감을 됐습니다. 여기가 분상제가 적용됐던 단지였잖아요. 가격이 괜찮았네요. 네, 역시나 84 타입의 분양 가격이 10억 8천, 10억 9천만 원 정도였었고 물론 옵션도 붙겠지만 일단 그 정도 가격이다 보니까 주변 시세들에 비해서 좀 이제 저렴하다. 그래서 여기 뭐 많은 분들이 네. 로또 뭐 한 2억, 1억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높은 경쟁률이 나왔고요. 여기가 8호선 남유래역 근처죠. 예, 맞습니다. 뭐 사실 남유래역과 좀 그렇게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들도 호재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네. 뭐 사실 논란이 좀 있긴 했어요. 여기가 과연 성남 쪽으로 봐야 되냐, 위례 쪽으로 봐야 되냐라는 말들이 있었지만 결론은 위례로 뭐 결론이 나왔다라고 청약 결과가 이제 증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분상제가 적용돼서 시세 대비 가격이 합리적이긴 하네요. 4월에는 지방에서 분양한 곳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2021년 이후에 3년 만에 대구에서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가 있죠. 여기는 어딘가요? 네, 대구에서 사실 미분양 이야기가 많은데 위험도 많은데 지금 두 자릿수 경쟁률이 나왔다는 거는 참 정말 선방했다.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요. 단지는 대구광역시 대구 버머 아이파크. 네, 24년 10월에 준공될 예정인 후분양 단지였습니다. 1순위 경쟁률이 15.3대 1. 대구에서 잘 나왔어요. 뭐 사실 대구에서 지금 미분양이 워낙에 많긴 한데 그런 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대구 하면 또 수성구고 수성구에서 그 학원가에서 여기가 도보로 이동 가능한 정도의 거리이긴 합니다. 그리고 분양 가격은 사실은 마진이 크진 않다라는 좀 인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10억 6천만 원 정도로 분양을 했는데 일반 분양 이제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적절한 가격이냐라는 대한 부분들은 여기 근처에 있는 버머역 근처에 버머 W 아파트가 있거든요. 여기랑 비교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여기서 뭐 경쟁력이 뭐 신축이고 그리고 위치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돼서 많은 분들이 지원하셨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제가 찾아보니까 범어동 재건축 단지 중에 대형 건설사 브랜드를 한 게 처음이래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예. 좀 주목을 받은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대전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이제 좀 아파트 이름들을 달 때 이런 것들이 딱 달아지는 거에 대한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도 깔끔합니다. 대구 버머 아이파크. 그러니까 약간 아이파크가 우리가 요즘 막 그런 다른 긴 이름들에 익숙해져 있는데 정말 지역에 대한 이름과 시공사에 대한 이름 이렇게 붙은 것들이 조금 이제 이미지적으로도 좀 같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지방의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대전, 둔산, 그리고 대구, 수성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시장이 좀 회복하는 걸로 봐도 될까요? 네, 그런 말씀들을 조금씩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일단은 대구 같은 경우에 미분양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대구 미분양이 10,000호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만호 아래로 떨어졌고요. 경남 이런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도 4,000호가 넘어가고 6,000호까지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3,000호대로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미분양은 사실 더 중요한 지표를 보기 위한 보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죠? 준공 후 미분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악선 미분양이 그렇죠. 같은 네. 말이죠. 일단 이미 지어놓고도 비어있는 집인 거죠. 그런 아파트들이 더 중요한데 사실 이들 단지 지역들에서 준공 후 미분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성급하게 바닥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방 청약 시장이 하루빨리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4월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분양들이 줄줄이 나왔는데요. 네. 도심 접근성도 좋은데 산세권까지 갖춘 단지가 5월에 분양한다고 해요. 네. 바로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인데요. 여기 단지 좀 소개 부탁드려요. 예, 이번 달에 일단 서울은 청약 단지가 여기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일단은 예정된 건 그렇게 보여지고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북동쪽으로는 북한산, 남쪽으로는 인왕산, 말 그대로 산세권이죠. 이렇게 이제 산과 산을 바라보고 산을 등지고 있는 그런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내부 순환로에 홍제 램프라는 걸 한번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꼭 들으시는 지역이긴 하거든요. 그쪽에 근처에 있는 단지입니다. 차가 막히나요? 홍제 램프가 차가 많이 막혀요. 네, 그런 지역이라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우려가 조금 있긴 한데 일단 827세대 중에 400세대 정도가 일반 분양을 나설 예정이고요. 그 말인즉슨 여기는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이고 아무래도 산세권이다라고 하니까 경사도가 꽤 심합니다. 경사도가 좀 심한 부분이 있는 거고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시공을 했고요. 네, 아이파크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파크를 달고 나올 거고 여기가 일단 홍제역까지 꽤 버스 타고 한 20분 가야 될 것 같아요. 최소 한 20분 정도 이동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위치적인 측면에서 조금 여위에 있긴 합니다. 위치적이 조금 많이 안쪽에 들어가 있고 아마 단지도 보시면은 지도로 보시면은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계속 산으로 쭉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진짜 산 자락에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교통이 조금 마련이 되지 않는다면은 아마 이동하시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지도를 보니까 3호선 녹번역이 더 가까운 줄 알았어요. 네. 직선 거리로는 13분인데 그렇죠. 가려면 산을 돌아서 가야 되더라고요. 네, 산 이렇게 껴있는 네. 형태라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조금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강조를 하지만 여기가 일단 가까운 신축 단지가 뭐가 있냐고 보면은 20년에 입주한 북한산 두산 위브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84가 한 8억 초반대인데 여기가 입지를 비교를 하면은 사실 북한산 두산 위브가 훨씬 더 위치가 좋기는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격대에 비슷하게 나와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고요. 그만큼 조금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단지이긴 합니다. 교통에 대한 기대도 있죠. 예, 여기가 이제 조금 산 넘어가면 상명대가 붙어 있긴 한데 신분당선이 이제 연장될 거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 상명대 여기 생긴다면은 교통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고 뭐 GTX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3호선 연신내역을 지나가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쪽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긴 한데 그 연신내역까지 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호재가 맞나 조금 생각되긴 합니다. 네. 네, 참고로 여기 견본주택은 3호선 원흥역에 위치했는데요. 네. 이 현장에서 이 견본주택까지 자차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계속 다뤄드렸던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리체 계속 밀렸는데요. 이번에 진짜 하는 거 맞나요? 올해 처음 네. 분양 미식회 때 이제 추천했던 단지였는데 이렇게까지 미뤄질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1월에 예상했던 게 4월 달에 모델하우스 오픈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5월로 미뤄졌더라고요. 왜 이렇게 미뤄지는 거예요? 내부적인 이야기로는 이제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설계 변경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뭐 그냥 요즘에 최근에 후분양도 많아지고 점점 이제 분양 공사비 인상 이런 것들에 대한 자재비 인상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점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분양 일정도 조금 여기도 미뤄진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되긴 하고요. 일단 세대수가 2,512세대입니다. 워낙에 큰 이제 구역이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어떤 뭐 설계 변경이 있었길래 그랬나라고 그냥 커뮤니티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수영장도 들어가더라고요. 수원에 아직까지 그렇게 대형 수영장이 들어간 단지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체육관도 또 아예 그냥 별도의 체육관이 마련이 된다고 하고 주차 공간이 보통 이제 고급 아파트쯤 되면은 2대씩 넣긴 하거든요. 가구당 2대면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가 또 2대를 또 넣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커뮤니티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기 비교할 만한 단지 뭐가 있죠? 예, 여기에 그 근처에 가까이 오른쪽도에 보시면은 수원 SK 스카이 뷰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물론 세대 이제 신축은 아니에요. 13년 입주했기 때문에 준신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84 타입이 지금 7억 5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디에트르 더리체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봤을 때 만약에 평당 한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분양만 해준다면은 야, 경쟁력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역에 계신 이제 뭐 근로자들이나 그리고 교육 이런 것들에 제가 예전부터 교육이 되게 잘 돼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강조를 했을 때는 높은 경쟁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지도 보니까 스타필드 수원이 차로 네. 15분이면 가던데 그 네. 정도 가깝나요? 근데 스타필드 수원에 차가 너무 많아서 네, 차로는 들어갈 갈 수 수가 없다는 그런 슬픈 현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만큼 가깝다라는 건 장점으로 작용을 하겠죠. 네. 아무래도 10년 이상 이제 준신축과 차이를 벌이고 그리고 스타필드 등 이제 커뮤니티나 뭐 이렇게 주변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장점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수원시에서 8사 타입 10억대 분양을 단기간에 완파한 곳들이 있었는데요.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그리고 매교역 펠루시드까지 완판을 달성했죠. 이 단지도 과연 완판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마지막 단지입니다. 울산에서 분양하는 라엘S인데요. 1, 2단지를 합쳐서 세대수가 꽤 많다고요. 네, 라엘S라는 이름 이게 사실 낯설네요. 롯데에서 네. 롯데에서 약간 프리미엄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 만든 이름이라고 알고 있고요. 이제 여기가 세대수가 2,033개 세대인데 여기 일반 중에 공급은 얼마나죠? 1073세대 공급될 것입니다. 여기도 재개발입니다. 사실 울산이 그렇게까지 대규모 단지들을 분양을 한 사례가 많지는 않거든요. 울산은 학군지가 보통 옥동 아니면 신정동 이렇게 이제 구분을 많이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여기가 그 유명한 학성고등학교 근처거든요. 거기서 학원가가 쭉 이제 일렬로 서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주변에 초중고가 다 있더라고요. 예, 여기는 학교가 정말 많습니다. 무슨 고등학교부터 해서 뭐 유치원 시설 이런 거 다 있고 여기가 울산 대공원을 꼭 이제 울산 여행 가시는 분들이라면 들리시는 곳인데 그 공원 바로 앞에 있어요. 여기가 예. 울산 최대 도심공원이라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제가 울산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공원이 없었거든요. 아, 없었나요? 네, 제가 이제 울산을 떠나면서 만들어지긴 했는데 정말 커요. 울산 가시는 분들은 꼭 한 번쯤 가시는 그런 지역이고 여기가 공업탑 로타리라는 곳이 있어요. 공업탑 로타리에서 조금 이제 남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업탑 로타리는 사실 울산에서 되게 상징적인 로터리 지역이긴 하거든요. 모든 대부분의 차량들이 그쪽을 지나가도록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근데 실제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교통적으로는 아주 우수한 지역이다라고 보여지고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울산도 지금 이제 트램을 설계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라인이 공업탑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네, 가격은 어떤가요? 일단 지금 분양 가격이 84 타입 기준으로 8억 원 후반대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인근 구축 시세들과는 유사한 수준이다. 그리고 근처에서 이제 분양하고 있는 여기는 대단지는 없다 보니까 지금 주상권 값 같은 것들은 조금 올라와요. 한 블럭별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런 것들 지금 분양하는 것들과 가격이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대단지 아파트의 프리미엄 그리고 적당한 가격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수요가 조금 몰리지 않을까, 울산 지역 내부적으로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울산 시장을 녹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숨가쁘게 5개 단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만사부.